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치료를 강의하는 최인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요 내용은 그 미술 치료의 어떤 개념, 내지는 미술 치료 이해의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는 계기가, 우연치 않게 이게 유튜브에 이제 미술 치료 관련 내용을 갖다가 봤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나 강의했던 내용도 있을까 싶어서 미술치료 최인혁 교수라고 딱 했더니, 골든타임 최인혁 교수는 굉장히 많이 뜨는데, 미술치료 최인혁 교수는 없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학회에 가서 이제 통합적으로 강의할 때 미술치료의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화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삐져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좀 20여 년간 미술치료를 해왔고, 현장에도 있고,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 정도는 좀 올릴 정도의 이제 수준은 좀 됐기 때문에 한번 올려봐야지. 요게 좀 계기가 됐던 거예요. 조금 까칠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미술 치료를 강의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좀 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소개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의 건신대학원 대학교에 문화예술치료학과가 있거든요. 그 문화예술치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인혁 교수입니다. 대전 용두동, 용두동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용두동인가? 맞을 거예요. 용두동에 좀 있고요. 그 다음 또 미술치료 관련된 것도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대전에 인지상담센터 나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지혜수 미술치료센터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인지상담센터 나다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저 와이프가 바꾸자고 해가지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새롭게 표현하다, 뭐 깨어나다, 탄생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나다로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술치료, 뭐 심리검사, 또 교육진단,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이니까 당연히 대전이고요. 저기 탄당동에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또 하나는 또 미술치료 관련된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마지막 이제 대전 한밭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의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이제 국공립대학교 민간 자격증이죠. 이제 국공립대학 민간 자격증 해서 미술치료의 자격 과정에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밭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그 미술치료 과정 교과 과정 운영위원회가 있군요. 운영위원 책임교가 제가 또 있는 한밭대학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왜냐면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이비가 아니구나, 이런 곳을 갖다 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치료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뭐 첫 학기, 1학기 들어오시는 뭐 석사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지원하셨고, 예술 치료, 또 미술 치료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물어봐요. 어떤 정의, 어떤 개념, 정의와 개념을 갖다 물어보는 것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 화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술치료 어떤 개념 및 정의도 나오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미술치료 및 정의가 어떻게 내가 정의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미술치료를 딱 보는 어떤 관점이 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치료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면요. 미술로서 뭔가 상담하는 거요. 말 그대로 또 미술로서 치료하는 것들인데, 뭔가 어떤 과정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그래서 미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치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일단 어떤 개념 및 정의, 이런 것들로 오늘 이제 설명할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념 및 정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개념 및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과정들 같은 것들도 나중에 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술 치료란 일반적으로 볼 땐 그래요. 보게 되면 미술 치료란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쉬운데 이 과정은 너무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오고 뭐 이론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글쎄 하여튼 뭐 눈물을 흘리고 있네. 얼마큼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상은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 유아, 아동에서부터 뭐 청소년, 뭐 성인, 뭐 노인,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다 굉장히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또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갖다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리를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리를 갖다 진단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좀 두 가지로 양분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주관적인 검사 아니면 또 객관적인 검사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 미술 치료에서는 미술 어떤 기법, 미술 치료의 기법을 통한 심리 진단하는 것들, 그다음에 객관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서 나온 검사 도구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검사 도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지능 검사를 통해서 뭐 인지적인 부분, 사고적인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어떤 표준화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도 체크하는 것들, 그 외에 뭐 행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쉽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 많은 과정이 포함되겠죠. 왜냐면 그 많은 내담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갖다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많이 알려진 어떤 정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미술을 갖다 도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자막에 내용에 끌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네요.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자, 왜 우리 옛날에 그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다라고 하는 걸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벽에 걸리는 것들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활에 나오면서 의식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 느껴서 이제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언어화해서 뭔가 끄집어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언어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답니다. 그런 것들은요, 비언어적인 방법을 좀 써요. 예를 들어서 이 미술의 도구로.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보이게 하는 것이다 맞고요. 또 속에 쌓여있는 것을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뭔가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또 프로이드가 많이 얘기했었던 뭐 의식적인 부분이 있고 무의식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부분이 또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에 끊임없이 막 어떻게 해요?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끄집어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왜 이런 어떤 상징성이 부여가 됐지? 그걸 갖다 살펴보고 통찰해보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같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갖다 도구로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무의식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의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미술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현상학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퍼셉션이라고 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싶어요. 지각. 그 지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감각 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런 감각 기관이 있는데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갖다가 사물을 갖다 인식해요. 근데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식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뭔가 떠오르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지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뭐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떠오르는 것을 갖다가 뭔가 미술의 도구로서 뭔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의식적인 과정,
무의식적인 과정, 그 다음에 의식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각의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식적인 감각 경험을 통한 뭔가 미술을 통한 표현으로 좀 설명하고 싶고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또 대학원 과정이니까 너무 좀 그냥 재미를 보는 뭐 미술 심리 테스트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들도 또 대학원에서의 어떤 맛이에요, 맛. 물론 뭐 저희 뭐 평생교원에 오시거나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요거예요. 일단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 행동을 갖다가 뭔가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지각의 과정을 갖다가 미술에 있어서 이 지각의 과정의 기획을 갖다가 지금도 설명하고 있고 이 앞에 화면으로 설명하는 이유는요. 요 우리가 행하는 이 예술 행위가 이 무의식 과정과 의식 과정을 갖다 같이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스로서 유연사고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 미술 행위를 통해서 뭘 해요? 심리를 갖다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갖다 진단. 그러니까 심리를 진단하고 원인을 갖다 규명했다라고 치죠. 그럼 뭐예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의 행위를 갖다가 지각이라고 하는 어떤 감각 기관으로서 뭔가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조금 이 과정에서 좀 설명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의식 과정과 이제 무의식 과정을 다 프로이드도 이렇게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모르겠네요. 요즘에 아세는 또 너무 좀 의식, 무의식, 중간에 뭐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형학적 이론, 너무 딱딱하게 또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인간의 어떤 의식과 심리가 다 어떻게 무자르듯이 딱딱딱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좀 질타가 있긴 해요. 하지만 또 이런 쪽으로는 또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과정으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이드와 뭐 에고, 슈퍼에고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학습받은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 규칙대로 생활해야 되고, 어떤 정상의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의 개념은, 글쎄, 우리가 그 의식이라 하는 부분이 뭔가 뭐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를 갖다가 이들하고 볼 수가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본능적인 부분, 본성적인 부분을 갖다 또 이들하고 해석을, 오늘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상사 밥맛이야. 그래서 하루에 또 12번 내가 진짜 여기 그만두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재수없게 얘기할 때마다 에이, 너 재수없거든. 내 직장 내가 때려치고 만다라고 하고 싶지만 나의 본성 이들은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슈퍼 에고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잖아. 근데 이들은 아니야. 때려쳐야지. 그래 때려칠까? 에이 때려쳐. 근데 때려치면 진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요 무의식적인 부분에 또 저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쌓이게 되면 빵 터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프로이드 어떤 이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미술과 뭐 심리학 미술 치료는 미술과 심리학의 어떤 접목, 아니면 또 미술과 뭐 상담학의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분까지 들어가서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끌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요, 뭔가 다 좀 이렇게, 확실한 좀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미술 치료가. 그래서 미술의 어떤 영역과 그 다음에 심리학의 영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뭔가 그 우리 의식의 어떤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정신 현상을 갖다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미술 치료의 어떤 역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서양 쪽의 미국 쪽과 비교를 해 볼 때는 뭔가 40년 정도 저희가 늦게 출발했고요. 가끔 뭐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가 좀 늦춰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지만 그것도 많은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응용 학문이잖아요. 그죠? 응용 학문이고 요새 이제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할 때 넘어서는 어떤 부분, 융합하는 어떤 시대가 같잖아요. 융합 학문이에요.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뭐 심리학만이 옳다, 뭐 아니다, 미술이 옳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무엇이 옳다, 무엇이 뭐 잘났다 이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 두 학문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 가지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어떤 방법을 갖다가 좀 구심점을 갖다가 잘 좀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꽃잎도 막 들어가고요. 지나가네. 자, 그래서 미술 치료의 개념 내지는 어떤 정의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의 관점을 갖다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화의 관점으로 보고 싶고요. 하나는 변화의 관점, 또 하나는 통찰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술의 창의적 활동을 통한 내적, 외적인 성장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변화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물론 미술 활동을 통해서 뭐 사고, 뭐 정서, 행동상의 어떤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통찰. 와, 뭔가 뻥 터지네요. 자, 통찰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면의 갈등을 인지해서 주어진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 또 여기서의 통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미술 활동이 들어가죠.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갖다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종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 관점이에요. 저희 개념이고요. 자, 창의적 미술 활동을 통해서 내남자의 내적, 외적 갈등을 표현하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상 교육학 전공을 했고요. 또 창의성하고도 좀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영재교육 전공 박사 과정에 영재교육을 전공했었는데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 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하고요. 미술 치료했던 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 그 과정들이 비슷해요. 그 구조가. 그래서 참 공통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문이 경계가 없이 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철학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갖다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 좀 많이 느껴요. 일단은 저의 관점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짧게나마 미술 치료였던 개념,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쩌다가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미술치료 최인혁 교수라고 해봤는데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강의를 이 화면을 갖다가 올리게 된 건신대학원 대학교의 최인혁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이런 시리즈로 해서 유튜브에 계속 강의 영상을 갖다가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미술치료의 어떤 개념 이해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또 내용을 갖다가 좀 준비하면서 올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고 뭐 준비가 얼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시고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